사진, 공황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 이미지 챗 GPT 생성. 공황장애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강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공황장애의 정의부터 원인 증상 진단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법까지 공황장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황장애란 무엇인가? 공황장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공황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건강 상태입니다. 공황발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강한 공포와 불안으로 몇 분 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러한 발작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많은 이들이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공황장애는 1980년대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장애는 주로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시작되며 여성에게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공황장애의 원인. 공황장애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유전적 요인. 공황장애는 가족 내에서 유전적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중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나 트라우마는 공황장애 발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학대나 폭력적인 경험이 이러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리적 요인. 공황장애는 뇌의 화학적 불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3. 공황장애의 주요 증상. 공황장애의 증상은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공황발작이 발생할 때 급격하게 나타나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신체적 증상. 빠른 심장박동과 또한 발한 떨림 또는 흔들림,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흉통 또는 불편함,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현기증, 어지러움 또는 기절할 것 같은 느낌, 열감 또는 오한 손발의 저림 또는 마비. 심리적 증상. 통제할 수 없는 강한 공포 또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미치는 것 같은 느낌, 현실감 상실 또는 비현실적인 느낌. 3.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공황 발작을 두려워하여 특정 장소나 상황을 회피하게 됨, 사회적 활동 감소,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성과 저하,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 공황장애의 증상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특히 강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심리적 증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상생활을 방해하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인지행동치료, CBT, 세션을 받고 있는 사람 이미지 챗 GPT 생성. 4. 공황장애의 진단. 공황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원인을 배제하고 심리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진단 기준 및 방법. 정신건강 전문가가 제공하는 면담 및 설문지를 통해 진단. 공황 발작의 빈도와 강도 평가. 다른 정신질환과 의 감별 진단이 전문가의 역할. 정신건강의사,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가 주로 진단 치료 계획 수립 및 진행. 3.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최근 한 달 동안 예기치 않게 갑작스러운 공포감 또는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공황 발작으로 인해 특정 장소나 상황을 피하게 되는가?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가?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는 간단한 참고 자료일 뿐, 공황장애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5.
공황장애의 치료 방법. 공황장애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를 통해 증상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인지 행동 치료, CBT,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1. 약물 치료. 항우울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s, 나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SNRIs는 공황장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벤조디아제핀. 이 약물은 빠른 완화 효과가 있지만 의존성의 위험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베타 차단제. 주로 심장박동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되며 공황 발작의 신체적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인지행동치료, CBT, 노출치료. 공포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장소에 점진적으로 노출시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인지 재구조와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완 기법, 심호흡 명상 요가 등을 통해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3.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몇 번씩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불안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 과도한 카페인, 설탕,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수면 관리,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일상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기법을 실천합니다. 공황장애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치료 방법은 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협력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공황장애 극복 사례들. 공황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황장애를 이겨낸 방법과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1. 운동을 통해 극복한 사례. 김모 씨, 32세는 직장 생활 중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작과 불안감으로 인해 업무에 큰 지장을 받았고 결국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의사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조깅, 헬스, 요가 등 다양한 운동을 병행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그의 불안 증상을 완화시키고 공황 발작의 빈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인지행동치료, CBT를 통해 극복한 사례. 이모 씨, 27세는 대학 시절 공황장애로 인해 강의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심한 불안감과 공포로 인해 학업을 중단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상담센터를 통해 인지행동치료, CBT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CBT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노출 치료를 통해 강의실에 점진적으로 노출되었고 결국 강의실에서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3.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통해 극복한 사례. 박모 씨, 45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한 공황 발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